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엔 또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런 연준 이사가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금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지 주시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관찰이 필요하다라고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2000년대 중반의 주택시장 거품 붕괴와는 달리 최근의 상승세는 레버리지나 투기가 아닌 실질적인 수급 문제에 따른 부분으로 부동산 가격은 내년 정도 때는 완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건 원자재 부분이 얼마나 빨리 소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지금 수요와 공급에 따른 패턴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기준금리 50bp 또한 하나의 선택지로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국내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8.79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부각됨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었지만 연준의 긴축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간부학건의 마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61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서방권 국가들의 러시아 금 관련 거래를 제약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고조된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112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원유에 미국, EU, 나토의 서방 국가들이 추가 제재가 없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추가적으로 방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따른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블랙록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암호화폐에 따른 서비스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이 가상자산 신사업에 관심이 매우 많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 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으로 미국의 SEC가 빠르면 23년도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언급이 또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재차 경고에 따른 부분이 나와주고 있고 엄중 처벌까지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그만큼 투자로 가는 돈을 최대한 좀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투자가 건강한 투자는 오케이지만 아직 이런 코인 쪽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은 좀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중국계 코인이 그렇더라고 다 펌핑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BSN에 관련되어져 있는 코인들은 계속 제갈기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코인판 컴투스 C2X가 시총 8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나와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CBDC 위안화가 사용 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이제 대부분 아시아권에 이제 거의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꽤 있죠. 몇 군데가 있고 유럽 쪽도 최근에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늘길도 좀 열어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코로나도 어느 정도 열어두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 최대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거의 다 이제 CBDC 위주로만 거의 결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대부분 기타 어떻게 보면 태국이나 싱가포르 쪽은 이미 미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겠지만 유럽권은 과연 그걸 맞이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따른 물음표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애플이 핀테크 부분 또한 1,500억 원 주고 인수했던 이유도 다 그런 맥락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에 투자해서 웹 3.0에 뛰어들었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이 콘센시의 70억 달러 부분에 따른 가치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쪽에 따른 가능성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번이 처음 투자하는 것도 아니죠. 그 전에도 많이 투자를 했었고 여러 가지 코인에게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쪽은 생각보다 많은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좀 여러 군데 부분에 투자의 일환으로 좀 그렇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거래소 트래블 룰 공지가 보게 되면 대부분 일단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 있어서 존속이 약간 제한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일주일 정도 때까지는 일단은 관망하셨다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인 이체나 존속이나 이런 거는 조금은 미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래블 룰 자체는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작은 세탁 방지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전송이 됐었을 때에 따른 적용이 되는데 대다수 업비트, 빗썸, 코인원이 FTX 부분이 일단 껴져 있고 업비트는 일단 바이낸스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겹쳐져 있는 거래소들이 좀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원 또 공통 대상으로는 앞으로 그런 거래소 범위를 좀 더 많이 늘려가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메타마스크까지도 점차 어떻게 해서든 좀 끄집어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상품군도 많이 만들어 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메타마스크와 나머지 부분도 계속 포용을 하면서 갈 수밖에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형태로 인해서 잘 또 오류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러시아 우호국 천연가스 거래에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결제 허용에 따르는 건 이쪽에 있는 패턴을 역으로 이용을 하면 어차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막았을 때에 따른 여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기도 했겠지만 미국과 유럽이 제일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제재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잘 파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해시레이트를 포착을 하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리플 법원의 SEC 추가 제출 전문가 보고서 증거 채택 기간 요청이 나온 게 있었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SEC와에 따른 소송은 올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하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 법무부에서 NFT 러그풀을 엄단하겠다라고 나왔는데요. 먹튀에 따른 단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점을 또 알게 되었고요. 주총 시즌에 맞은 게임업계 일제히 블록체인 게임 전진 배치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주총의 안건에서 네오이즈, 카카오,
넷마블, 조이스틱, 컴투스, 플레이위드,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크래프톤들이 여러가지 메타버스 기반, 블록체인 기반 이런 쪽을 좀 많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성장은 이쪽에서 많이 해서 앞으로의 미래의 매출은 이쪽으로 좀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기존에 있던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거나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결과물이 잘 나올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존에 넥슨 있잖아요. 넥슨의 이제 가족분들은 기존에 있는 그 넥슨을 지분을 상속받는 형태로 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아무래도 매각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니 그 매각 대금이 대략 한 10조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F 쪽이나 뭐 이런 좀 뭐 엮어가지고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점차 뭐 대부분 외국계에서 뭐 그렇게 좀 눈독을 본다라고 하니까 때 맞춰서 또 가격을 좀 더 높게 받기 위해서 뭐 던파 모바일도 비슷한 시점에 좀 내놓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대부분 가족분들은 매각에 좀 더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비트 스탬프나 그 다음에 코빗에 따른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쪼개 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뭐 그렇게 될 것이냐, 이것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빗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 그런 건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유럽계 지수 정도는 그냥 원만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특별하게 뭐 이슈 될 만한 요소까지는 뭐 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코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공포 탐욕 지수는 40 정도에 탑 트레이더 롱숏 비중은 52대 47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더의 탑 트레이더 롱숏 비중은 56대 43 정도가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김프는 역프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역프의 기능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래블 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미결제 약정 추이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도미넌스 추이도 생각보다 알트가 좀 더 최근에 뭐 메타버스 테마 쪽이나 그 다음에 채굴용 쪽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그 영향성도 일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제가 샀던 평단 부분은 이미 마이너스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저랑 비슷한 가격대에 사셨던 분들은 거의 적자는 일단 아니다 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추세는 한동안 저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5월달 정도 때는 또 한번 상황을 보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계속 괜찮은 부분은 일단은 테라가 일단 분위기를 조금 바꿔주긴 해 주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추청 이후에 나와주는 P2E 게임들이 대거 많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게 얼마나 화제거리가 많이 만들어 줄 것이냐에 따라서도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해당에 있는 물가 추이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와 줄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연준의 파월형이 생각보다 50bp 쪽으로 갈 거냐, 대조표도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것인데 그게 강도를 높일 거냐 아닐 거냐.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5월달 부분이 예측이 가능할 것 같긴 하는데, 과연 여기서
물가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게 되면 생각보다 그때 좀 많이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게 제일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에서 가장 싸게 줄 수 있는 줍줍을 한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상반기에 거의 승부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웬만하면 올해 기준에서는 누구는 더 뭐 이렇게 슝슝슝 가면 좋죠. 예, 좋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올해는 얼마나 내가 더 싸게, 얼마나 더 많이 모아가냐에 집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뭐 비트만, 누구는 이더만,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왜냐면 시장에 예측 불가능한 예측 범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저는 하고 있지만 꼭 제 스타일대로 맞출 필요성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알트코인이나 비중이나 비트코인 비중 부분을 적절하게 분별을 좀 해놓고, 그리고 그 테마 분류도 같은 테마가 들어가져 있지 않는 코인들, 그리고 올해 이슈가 가장 강력할 것 같은 시나리오를 대충 써봐가지고 그게 괜찮은 코인이 있으면 그런 것에 좀 집중을 좀 해보자 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런 형태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가 생각보다 많이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 이유는 선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위아래가 많이 끼치는 거지, 트래블 룰로 인해서 그 쪼개졌던 그 지갑을 당장 인출 형태로 하게 되면 이미 바보가 아니고서요. 아까 보셨잖아요. 네, NFT 갖다 장난치면 너 다 깜빵 보내겠다라는 형태로도 보여지는데, 그걸 함부로 그 주소 하나 타고 들어가면 어디에서 쪼개졌는지 그래도 노가다 하면 다 나오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런 형태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차이인데, 그걸 당장 쓰기에는 좀, 제가 봐도 그럴 거면 왜 굳이 지갑 형태를 많이 만들어내서 쪼갤 필요성이 뭐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보셔라. 그래서 옛날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굳이 그렇게 바보처럼 그런 물량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는 이번 기회에도 조정이 좀 많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보셔라.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외에 있는 가격대가 나오게 되면 공포감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부정부패가 원래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두 분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 두 분이 나왔는데, 그 두 분이 해당에 있어서 뭐 체포가 됐는데 뭐 대부분 금, 달러 이런 걸 또 챙기셨더라고, 바보처럼. 지금의 트렌드에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면 당연히 약간 이동하기에도 불편하고, 나중에 짐 조사해보면 금방 들키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 USB가 더 낫잖아요. 아무튼 뭐 오늘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각자 계속 성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